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는 용산 경찰서입니다. 오늘 그 정은경,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죠. 정은경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여기 용산 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혐의였냐면, 그 청문회 전국 때 제가 이제 7월 9일 날 정은경 후보자를 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 그 남편 농지법 위반, 그리고 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고요. 그 대충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정은경 후보자의 남편이 어떤 주식에 대한 그 조예가 아주 깊은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활용 능력도 뛰어난 것 같고, 아무튼 이 정은경 그 지금 장관이죠. 장관의 남편이 이 손소독제 원료인 주정을 생산하는 창해 에탄올 주식을 2017년에 1600주를 사고 갖고 있었는데, 2018년에 3618주를 사고, 2019년에도 3800여 주, 2020년에는 4868주 등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부인이 질병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그 질병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업체의 주식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은경 장관이 당시 코로나 사태를 관리 감독하는 수장으로서 그때 질병관리청 본부장인가 뭐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청으로 성격이 됐는데, 손소독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정은경 후보자는 2020년 10월 코로나 우한폐렴이죠. 예, 우한폐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 소독을 더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며 손잡이 책상, 키보드, 휴대전화 이런 부분에 대해 알코올 등 소독제를 통해 잘 닦아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정은경 장관 남편은 손소독제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 더 매입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의 회사의 그런 그 손소독제, 뭐 꼭 그 특정 업체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손소독제 철저히 사용할 것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그 정부 차원의 손소독제 관련 정보를 미리 이 남편에게 알려주고 남편이 공개되지 않은 손소독제 정보를 바탕으로 손소독 업체의 주식을 이제 매수했다면, 그러니까 부인한테, 정은경한테 정보를 듣고 남편이 관련된 주식을 샀다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27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제가 단정하지는 않지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은경 남편은 2017년에 마스크 필터 제조 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2만 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전량 처분합니다. 모두 처분해버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시기였습니다. 본부장으로 재직할 시기였고, 그런데 해당 법인은 2018년 3월 22일 회계 자료가 불투명해 감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거절을 받은 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상장 폐지됐죠. 망한 겁니다. 근데 남편은 2018년 해당 주식 2만 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식의 정확한 매도 시점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 정지돼, 뭐, 매도를 했다는 말은 거래 정지되기 전에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매도하고 나서 왜냐면 거래가 정지되면 매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알았는지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그렇게 전량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어떤 이 거래 정지를 미리 알고 처분을 했다면 자본시장법 제147조 및 443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은경 장관이 질병청장 재직 시절 재산 공개 내역에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 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온갖 그 혐의가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 의료기기 관련 업체라고 합니다. 희한하게 주식은 많은 그 다양한 주식이 있음에도 희한하게 정은경 장관이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 근무할 당시 관련된 그런 주식을 희한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질병청장이 정은경 후보자와 남편이 미공개 종료 정보를 이용해서 그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다면 이것도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은경 후보 남편이 1억 6천만 원 상당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농지 약 5,487제곱미터를 1998년부터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은경 후보자 남편은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거나 경남, 인천 등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평창과 거리가 멀었다고 해요. 그러면 뭐죠? 뭐 저녁에 6시에 7시에 근무 마치면 기차 타고 뭐 버스 타고 2-3시간 가서 3시간도 넘게 걸리죠. 경남이면 평창까지 가려면 4-5시간 걸립니다. 가서 뭐 밤 12시에 일하다가 뭐 아침에 첫 차 타고 왔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평창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평창군에 농사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허용이 되면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다 농사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다 시골에 땅 사면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창군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4차례에 걸쳐 농업 직불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이제 농지법 위반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 이 고발 혐의에 대해서 오늘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지금도 정은경 후보 그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이게 죄질도 경중이 있습니다. 중요해요, 죄질이. 특히나 정은경 장관이 당시 질병관리본부에 근무할 때 남편은 관련된 주식을 샀다. 그러면 지금은 질병관리본부랑 비교할 수 없는 정보가 많은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 관련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은경 후보자입니다. 그러면 또 조회가 그 주식의 기술자, 주식에 아주 조회가 깊은 남편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이번에 이춘석 의원 민주당 소속이었던,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춘석 그 의원 사례 보십시오. 자기 명의로 주식 안 해요. 다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알기 어려운 주변 사람들이랑 짝짝꿍 해서 그렇게 주식 정보 이용해서 그렇게 돈 벌어먹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이 우리 선량한 개인의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이게 살인보다 더한 범죄예요.
주식에서 돈 잃어보십시오. 사람 말라 죽이는 겁니다. 말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짓을, 이런 이춘석 같은 그런 정보 이용해서 자기 직무와 관련된 그런 주식을 사가지고 몇 배, 몇십 배 뻥튀기 해서 돈 버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개미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부인이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데 남편은 거기 관련된 주식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장관 됐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고양이가 생선 앞에서 참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주식을 저희가 깊은 거 보니까 주변에 주식 투기꾼들도 많을 거예요. 그 꾼들은 걸리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 편법적으로 주식으로 돈 버는 수법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티 안 나게 지금도 주식으로 해먹고 있는 줄 몰라요. 정은경 후보자 장관이 발표하는 거 하나하나에 따라 관련된 그 업체들 주가가 등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보를 정은경이 가장 많이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남편은 주식에 조예가 깊고 그 주변에는 투기꾼들이 드글거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은경은 우리 국민을 속인 거예요. 무슨 코로나 개선 장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무식하게 무슨 영업 제한 무식하게 해가지고 그 피해 다 자살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그때 대리운전에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대리운전 했는데 TV에 안 나오는 자살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한 분은 그 주류 업체 이제 유흥업소의 주류를 납품하는 그 이제 영업사원이었죠. 그분이 이제 대리운전 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보통은 주류업을 이렇게 유흥업소를 하면 다 빚으로 합니다. 뭐 어디 인테리어도 그렇고 처음 날 때 뭐 가게 얻을 때부터 해가지고 거기 또 일하는 종업원들도 또 빚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빚은 감당이 안 되고 다 그냥 자살하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영업 제한을 뭐 하기는 하더라도 좀 더 우리 소상공인도 살리고 또 우리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됩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백신도 물론 백신 때문에 코로나 극복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또 백신 때문에 사망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또 그 백신 피해자들도 지금 우리 시의회 앞에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신 피해자들,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와 눈물로 극복한 이 코로나 극복을 정은경이라는 사람이 혼자 개선장군이냐 이 사람을 추앙하는 것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던 우리 국민들이 아비규환 절규하고 있을 때 남편은 주식을 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처음부터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정은경 이런 사람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은경의 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주식으로 불법 편법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주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주식을 안 하느냐? 혹시나 오해받을까봐. 혹시나 제가 의정 활동하는데 이게 제가 보유한 주식 주가 오르게 하려고 뭐 이런 활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아니 고발인 조사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거니까 하고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고인도 한 적이 없어요. 혹시나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하는 겁니다. 저는 순수하게 의정 활동하지만 그런 의정 활동이 혹시나 저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주가와 관련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받을까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은경 장관도 의사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병원에 취업하세요. 장관, 온갖 이렇게 국민들,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 이 염장 지르는 이런 범죄 지금 혐의 수사받고 있죠. 이 수사받고 있는 장관이 무슨 한 부처의 장으로서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은경 후보자는 사퇴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